지금부터는 이제 문제 5번 해볼 겁니다. 문제 5번이 할만해요. 원천징수가. 근데 여기가 배점이 15점입니다. 여기가 15점이고 아까 잠깐 했었던 부가가치세는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쪽 다 두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3점, 7점 아니면 4점, 6점. 요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5점, 10점이 제일 많아요. 5점짜리 하나, 10점짜리 하나인데 하나 틀렸다 그래서 5점이 빵점 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하나 틀리면은 감점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감점이 몇 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뭐 인터넷이나 뭐 보는데 아니면 뭐 유튜브나 그런 데에서 회계 관련된 거 보는데 누가 이거 틀리면 몇 점 감점이래.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놈이 있어갖고 그 게시판에다가 계속 쓸데없는 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마디 썼더니 그 다음부터 글 안 쓰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없는 얘기 만들지 좀 말라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걸 써놔요. 뭐 거래처 틀리면 1점 감점이고 차변 틀리면 1점 감점이래. 난 살다 처음 들었거든요. 나도 이쪽 관련돼서 공부 꽤 오래 했지만 그래갖고 한마디 썼죠. 그거 어느 강사가 지 잘났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검증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냐면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왠지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일명 허위 광고거든요, 그게. 근데 은근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나만 믿으면 돼. 약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빨리 외우셔야 돼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그 나이 무관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시험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혹시나 해서 적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급여는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원 이하, 이자 배당 2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금액이 넘는 분들은요 따로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금액이 작으면 국가에서 봤을 때에 세금 거둘 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득세는 개인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할 게 있어. 그러면 따로 떨어져서 자기 거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나이하고 소득 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위에 원천징수 눌러보세요. 그래서 원천징수 눌러 보시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원 등록이라고 있을 겁니다. 사원 등록 눌러주세요. 그래서 사원 등록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다가 100번으로 거기 105번으로 되어 있죠. 지문에 105번 치세요. 거기 지문에 105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5번으로 할게요. 105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름은 이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600-203-1235-628 치세요. 다시는 안 치셔도 돼요. 주민등록번호 다신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치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입사년월일은 2005년 5월 며칠이래요? 6일이래요. 그래서 2005년 6월 5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넣을 건 없습니다. 왜냐면 주소도 없죠? 네. 그 다음에 생산직일 때 여기 잘 봐주셔야 돼요. 10번. 왜냐면 10번에 써 있잖아요. 무슨 여부라고 써 있어요?
생산직 여부. 근데 이분은 무슨 직이에요? 지금 문제는 사무직이에요. 무슨 직이라고요? 사무직. 사무직이면 신경 쓸 거 없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양가족 관련된 거 넣는 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 밑에 눌러주시고 거기 이대림님 거는 본인 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 거는 넣으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우자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배우자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3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홍길수님.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되고요. 없으면 패스. 그리고 나이 계산하시는 방법은요. 거기 보시면 2005년도잖아요. 연도에서 연도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 나이로 하는 겁니다. 무슨 나이로 한다고요? 만 나이. 그래서 연도에서 연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대리에다가 45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2005에서 1960 빼면 돼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2022년도에로 계산된 거고, 예, 그리고 시험 볼 때에는 몇 년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2022년도. 근데 이건 옛날 거라 옛날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타 소득 450만 원. 그리고 앞에 잠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타 소득이에요.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연 소득은 80% 빼주고요. 나머지는 60% 빼줘요. 요걸 일명 기타 소득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뭐냐면 비용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썼어도 이만큼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경연소득은 많이 빼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경연 프로들 많잖아요. 뭐 미스트롯인가 미스터트롯 그런 것도 다 경연 프로죠. 거기에서 1등 하려면 가진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돈 받으려면.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1등해서 돈을 받았네. 그러면은 80%만큼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강연소득이죠. 이분은 강연소득은 60%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450만 원에 60% 하시면 270만 원이에요. 그럼 빼시면 180만 원 나와요. 요거를 기타 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달라요. 소득은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고 소득 금액은 비용이라던가 이런 걸 빼고 난 금액이 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이익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익. 내가 생각한 이익이 아니고 국가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빼고 남은 게 내가 어떻게 보면 돈 번 거잖아요. 우리가 450만 원 벌었다 그래서 450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세금 내고 뭐하고 다 제하고 남는 게 내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 외울 때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라고요? 300. 근데 180이잖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된다. 근데 크면 안 돼요. 왜냐면 크면 그분은 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남 22살이래요. 여기에다 입력해 주세요. 장남은 여기 보시면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이 뭐냐면은 자녀를 직계 비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라고요? 자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래서 4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이길동. 길동이는 부예요. 왜 부냐면 여기 보시면 나이가 20살까지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길동이는 22살이에요. 그리고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는 자녀가 없다의 뜻이 아니에요. 자녀는 있는데 공제만 뭐 해준다? 못 해준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 썼더니 와이프 있는데요? 네, 맞아요. 와이프는 있는데
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지 와이프는 있는 거예요. 배우자는. 여기서 말하는 부는 소득세에서만 인정을 뭐 하겠다? 못 하겠다. 왜냐면 20살 넘으면 뭐 벌어라? 돈 벌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는. 그 다음에 장녀 영희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딱 20살이죠? 그래서 20세 이하 눌러주시고 그리고 과거보다 가면 갈수록 외울 거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자녀공제라고 있습니다. 무슨 공제요? 자녀공제. 자녀공제는 몇 세래요? 7세 이상 20세 이하. 그래서 자녀 가셔서 여 넣어주세요. 여를 넣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네, 여인 이유는 7살부터 몇 살까지요? 20살.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7살부터 20살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살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요. 지원금이. 근데 7살부터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0살부터 20살까지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7세로 바꾼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6세까지는 지원 나오는데 만약에 6세까지도 해줘. 만약에 수당받는 애들까지 해주면은 7살부터 20살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 싫어해요. 왜요? 나는 혜택을 하나만 받는데 쟤는 혜택을 몇 개 받아요? 2개 받아. 그러면 좋다, 싫다? 싫다. 그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본인이 그 상황 돼보세요. 혜택 많이 받는 애들 보면 꼴사 나아지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차남 철수. 철수는 20세 이하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5살이에요. 우리 만 6세까지가 미취학 아동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국가에서 뭐가 나오신다고요?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친은 1번이시고 이과장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망하고요. 장애치유는 당해 연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신고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공제가 돼요. 근데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당해 연도까지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애 치유되시면 올해까지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장애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당해 연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배우자하고 11월 30날 이혼했다. 그러면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몇 월 며칠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그럼 12월 31일날 봤을 때 배우자는 없잖아요. 왜요? 이미 이혼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 번인가 두 번 쉬고 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배우자랑 이혼 소송 중이다. 그때는 배우자가 있는 거죠. 왜요?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 12월 31일 기준이고 요거 두 가지만 당해까지 가능합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분이 73세예요. 그래서 73세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60세 이상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경로우대라고 있어요. 경로우대 여기 클릭하시면 요즘에 외울 게 적어요. 프로그램들이 워낙 좋아서. 요 밑에 나오잖아요. 70세 이상일 거. 아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대신 그 칸을 눌러야 나와요. 간혹가다 딴 칸 누르고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 칸 누르시면 그 칸을 누르셔야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친 박 이장님. 그래서 박 이장님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60세 이상만 하셔야 돼요. 경로우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70세 아직 안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해주세요? 60세 이상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생분 있으세요. 이대발. 여기 보시면 동생은 형제자매예요. 뭐라고요? 형제자매. 그래서 몇 번이요? 6번. 이대발. 근데 원래는 43살이죠. 근데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은 나이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에 뭐라고 있죠? 장애. 끝. 이렇게 넣으면 5점 주시는 겁니다. 얘는 할만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외적인 거 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로서는 나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요거 이제 나오세요. 나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 아까 105번 이대리 넣었죠? 여기 4번에다가 105번 넣어주세요. 원래는 김철수로 해야 되는데 김철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대리 넣어주시고 앞에 보세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보험료 있습니다.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보험료는 나이 확인해야 되고요. 소득 확인해야 돼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듣고 문제 풀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도 보고 소득도 봐야 되고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우리 보험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장성 보험이 있고 무슨성 보험이 있죠? 저축성 보험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보험들은 대부분 다 보장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연금보험이나 이런 식으로 내가 낸 불이백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무슨성 보험이 되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보험이라는 거 원래 다칠 때 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보험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보험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보험 그러면 두 분이 나와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그래서 계약자는 말 그대로 계약해 주신 분이고 피보험자는 그 보험 혜택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계약자는 부모님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험을 어렸을 때부터 드니까. 근데 20살 넘어서 성인 되시면은요, 이거 엄마 손 붙잡고 보험회사 가서 바꾸세요. 계약자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고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뭐 물어보거나 하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보험회사에서. 근데 그 이유가 하나예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달라서. 그래도 저도 한 7, 8년 전에 아니다. 7, 8년? 한 5년은 넘었구나. 어머니 손잡고 보험사 가서 바꿨잖아요. 다 내 이름으로. 안 가르쳐줘요. 기본적인 건 가르쳐주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달라서 못 가르쳐준다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전화해갖고 그 ARS 아니면 뭐 상담원들 있잖아요. 몇 번 통화했는데 못 가르쳐준대요. 달라서. 그래서 그거 맞춰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속자는 제일 좋은 건 법정 상속자로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되고 항상 최근에 어쨌든 저기 뭐냐 뭐 이제 계곡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 또 나왔어요. 이건 예전에 터진 건데 뭐지? 양료로 받아들였나?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 8억 원이 들어가 있었대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죽었어요. 근데 뭘로 죽었냐면 사는 쑥떡이 목에 막혀서. 네, 쑥떡이 목에 먹혀갖고 막혀서 죽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 어쨌든 이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자기가 대출 받아서 그게 보험료만 140만 원인가 150만 원이었대요. 대출 받아갖고 그걸 내줬대요, 대신. 사람 죽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해. 맞죠? 그랬고 일단은 보험사에서 소송 걸었어요. 못 주겠다. 현재 판결은 주지 말아라. 일단 이걸로 판결 났어요. 항소했대요. 왜냐면 이거 정상적인 거고 내가 받는 사람이니까 뭐 내놔라? 돈 내놔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말이 없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갑자기 누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 그러면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하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박수홍 씨 8억 들었다고. 예, 형수가.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저번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냐면 저희 남편도 많이 들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운전하셔서 보험을 이것저것 많이 들어놨다고. 그래서 남편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농담으로. 근데 진짜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위험한 일에서 많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최근엔 좀 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험료 두 가지 있죠. 본인 생명보험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둘 다 돼요. 네.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관련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이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나오면 나이 소득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밑으로 내려주시면은요. 여기에 보험료라고 있어요. 60번에 보장성 보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일반에다가 50, 그 다음에 장애인에다가 150.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OX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고 될 것 같아. 그러면 넣어서 맞으면 O, 틀리면 X.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많은 지식을 요하고 그러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연습은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의료비. 의료비는 나이 상관없고 소득 상관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국가에서 이제 앞으로 그 세금 걷는 초점 잡은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이에요. 왜냐면 병원이 기존에 뭐 많이 받았죠? 현찰 박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바보 아니잖아요. 얘네들 분명히 세금 뭐 했을 거예요? 덜 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자가 많잖아요. 소득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다 신고해. 다 받아줄게. 그러면 이게 앞에서는 다 받아준다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병원에서 얼마 벌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 세금이라는 건 퍼주지 않아요. 퍼주면 또 긁어올 때가 생겨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없어. 그러면은 국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막말로? 있죠. 그러니까 퍼주면서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끌고 오지?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올렸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다음 정부 때에도 막 뭔가 퍼줘.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뜯어올까? 그럼 잘못하면 부가세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0% 된 지가 몇십 년이거든요. 현재. 한 60년 정도, 60년, 7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거의 10%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래 10%였잖아요. 올립시다. 왜요? 국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내야 돼? 세금 많이 내야 돼. 근데 소득세하고 법인세 못 건드려요. 왜냐면 새로운 정부가 어쨌든 부자들 도와주시는 정부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쪽은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격 가는 데가 어디예요? 부가가치세. 이런 간접세들은 전체적으로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쪽 건드릴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이쪽 건드릴 수도 있어요. 학원비가 현재 면세거든요. 이거를 뭘로 돌려버려요? 과세로. 근데 이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어요. 왜냐면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 뭐 하겠다? 때려잡겠다. 공교육에서 다 커버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이제 또 면세를 뭘로 돌릴 수도 있어요? 과세로. 근데 뭔가 액션은 취할 거예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왜냐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들어오는 세수는 정해져 있는데 쓸 거는 많아.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뭔가를 내리면 딴 쪽은 뭐 해야 돼요? 올려야죠. 그 다음에 이거 안 돼요. 미용목적 성형수술 안 되고 건강증진식품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증진식품은 의료행위가 아니잖아요. 뭐 비타민제 같은 거.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공제. 그 다음에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 콘 이런 건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200만원 한도.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장애인 재활치료비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의료비는 여기에다 넣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의료비는 여기 가서 넣는 거예요. 부양가족. 여기 오른쪽이 왼쪽 위쪽에 있죠? 부양가족 누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여기 부양가족 누르시고 요 밑에 보시면 의료비 있어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 의료비만 여기에서 넣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저쪽에서 넣으면 되는데 이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실손보험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F2 누르세요. 아까 저희 넣을 때 장애인이신 분이 여기 2대 발림 형제자매 여기 장애인의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래서 2대 발림으로 넣을게요. 2대 발림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상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엔터. 그 다음에 의료 증빙 코드는 국세청이에요.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거 어디에서 떼어왔냐 그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떼어왔으면 2번, 그 다음에 뭐 진료본대에서 병원에서 떼어왔으면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국세청에서 떼어오잖아요. 국세청 그 홈택스 가시면은 연말정산할 때 국가에서 자료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1번. 그 다음에 건수는 한 건.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520. 끝. 그리고 실손 있으면 실손 넣어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빼요. 근데 없으면 안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실손의료보험도 다 됐거든요. 실손의료보험 받아도 의료비 공제가 다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너네 그거 돌려받은 것까지는 못 해주겠다. 왜냐면 보험료로 나가는 게 어마무시한 거죠. 국가에서 봤을 때에는. 의료비로. 그러면 여기 밑에 장애인란 쪽에 이렇게 520이라고 들어오실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냐 안 되냐 해서 되는 거 입력하고 안 되는 건 입력 안 하고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초반엔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비. 교육비는 나이 상관없고 돈만 안 버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막 이런 거 나와요. 15살짜리가 모델 해갖고 막 1,000만 원 벌었대. 그러면 걔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돈 벌었으니까 따로 신고해야 돼. 근데 왜 나이는 상관이 없냐면은요. 대학교 들어가면 몇 살 넘죠? 대부분? 20살 넘잖아요. 근데 대학교가 많이 들어가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안 오르는 게 3가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자식 성적, 그 다음에 남편 월급.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뭐가 무료였으면 좋겠냐 막 이런 거 대화했었거든요. 아주머니랑.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대학교 등록금이 무료가 되면 나는 애를 하나 더 낳을 생각이 있다. 네, 왜냐면 대학부터 어쨌든 들어가는, 그전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대학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마무시하잖아요. 왜냐면 요즘 애들은 대학만 다녀요? 아니에요. 요즘엔 다 유학 다녀오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만약에 4년제 들어간다고 치면 2학년쯤에 휴학계 내고요. 배낭여행 가요. 근데 그 배낭여행 가는 비행기 값을 누가 내줘야 돼요? 엄마가 내줘야 돼요. 네, 자기가 벌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자기가 벌어서 가는 사람은 반은 안 되잖아요. 어쨌든 네, 한 많이 잡아야 2, 30% 정도? 진짜 많이 잡아야. 제가 봤을 땐 10%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요즘엔 대부분 다 의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인포에 계신 분도, 예전에 계신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와갖고 엄마 나 2학년 됐으니까 뭐 하겠다고요? 휴학계 되고 배낭여행 가겠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못 갔다라는 거. 근데 그게 추세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어쨌든 나이는 X고 소득 있으면 따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 대학원 가능해요. 그래서 대학원은 누구 돈으로 갑시다? 본인 돈으로. 그 다음에 지원 받아도 공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 있죠? 직계 존속을 부모님이라고 해요. 부모님은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나머지 교육, 뭐 요즘에 뭐 초중고 과정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100원도 안 됩니다. 그건 지원을 해드리더라도. 근데 이제 장애가 있으셔서 장애인 관련된 교육을 받으셔. 그러면 그때는 지원해드려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복구입, 그 다음에 유일하게 외국 교육비 가능해요. 나머지 다 안 돼요. 외국 병원 가도 안 되고, 외국 가서 카드 써도 안 되고, 뭐 당연히 외국 가서 보험 들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외국에서 쓴 거는 다 안 되는데 유일하게 뭐만 된다고요? 외국 교육비만. 뭐 때문에? 기러기 아빠 때문에.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쯤에. 그 다음에 시력은 아까 했고, 교복 구입비는요 1인당 50만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교복 구입비 시험 문제 70만원이라고 나오면 다른 것들은 토탈로 넣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시력교정용 안경하고 산후조리원하고 교복구입비하고 현장체험학습비는요 프로그램에서 한도 계산을 아직 못해요. 나중에는 하겠지만 아직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체험학습비도 1인당 얼마까지요? 30만원. 이거 이렇게 작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막 학교에서 놀러 갈 때 있잖아요. 뭐 수학여행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인데 이거 금액을 30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학생들 유럽이나 외국 여행 가는 게 유행일 때 있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외국 여행 가는 게 유행일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돈 있는 집 애들은 있으니까 가. 근데 돈이 없는 집 애들은 없으니까 뭐 하죠? 못 가죠. 그러면 이제 못 가는 애들은 또 왕따 비슷하게 되는 거죠. 쟤네는 돈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려갖고 한참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는 한 달에 1년 동안에 30만 원 안에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저기 갔잖아요. 경주, 설악산, 맞죠? 그래서 30만 원 안 넘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크게 잡으면 또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나가라가 이제 부추기게 되는 거죠. 인정도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의 대학원 되고 장남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됩니다. 셋 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교육비 있어요. 여기 연말정산 입력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무슨 비라고 있으세요? 교육비. 교육비에서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본인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다가 뭐 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본인에다가 200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학생 가서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요 밑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가서 얼마요? 300.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나이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명의가 중요해요. 이 명의가 뭐냐면은 우리 그 신용카드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영어로 찍혀 있잖아요. 그 영어가 누구 거냐. 그리고 이분들은 뭘 써도 안 돼요. 형제자매. 형제자매 건 법에서 인정 못 해주겠대요. 왜냐면 이거 인정해주면 또 사돈의 8촌까지 다 끌어들이니까. 네. 그래서 형제자매는 안 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대빵 많아요. 얘는 네, 세금 낸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낸 것도 안 되고, 통행료 낸 것도 안 되고, 현금 서비스도 안 되고. 근데 요거는 됩니다. 중고자동차 있죠. 중고자동차 카드로 사시면 10%만 인정해줘요. 새 차는 안 돼요. 이것도 왜 생겼냐면 중고차 하시는 분들 세금 거두려고. 일명 폰팔이 말고 차팔이. 예, 차팔이 하시는 분들.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양아치들이 많은 동네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보잖아요. 왜냐면 이상한 사람들 많은 동네긴 하니까. 아직도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세금 걷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터넷 뒤지다가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인터넷 막 찾아봤는데 이 신용카드 공제 관련된 게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래서 눌러서 쭉 읽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고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 누구 거였냐면 중고차 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 이제 국가를 까는 거죠. 왜냐면 국가놈들이 내가 번 돈을 뭐 하려고 하고 있다? 세금을 많이 뜯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놨더라고요. 왜냐면 중고자동차 얘기만 하면 사람들 들어가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끼로 위에다가는 10% 관련된 거 내용을 넣어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국가는 나쁜 놈들이야. 왜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 중고자동차 카드로 산다 그러면 싫어해요. 네. 그럼 100% 저거 하라 그럴 거예요. 대출 받으시라고. 왜냐면 대출 받으면 자기한테 또 떨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예요. 저도 최근에 뭐 이제 공인중개사 분한테 집 사서 이제 이사 갈 때 거기가 알고 있는 이사팀 센터에다 맡겼거든요. 네. 그럼 또 조금 이렇게 줘요, 안 줘요? 줘요. 네. 아는데 그냥 쓴 거죠. 왜냐면 그래도 알아서 쓰면 나중에 잘못되면 이 사람한테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있죠. 근데 다행히도 잘해주셔서 와이프가 마음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오빠 괜찮았다. 아주 좋다는 아니었지만 괜찮았다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괜찮았다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 신용카드죠. 그래서 됩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여기 있어요. 얘만 조금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있어요. 42번 왼쪽 밑에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깔 들어가 있는 건 거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메뉴가 더 나와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에다가 1600. 그러면 여기 옆에가 공제율 금액이에요. 15%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금액이 여기 밑에 보시면 300만 원이 넘어가면 300만 원으로 잘려요. 요 금액이. 여기 써 있잖아요. 얼마요? 300. 그 다음에 7천만 원에서 1억 넘으시는 분은 250. 이런 식으로 한도를 줄여요. 왜냐면 이거 다 된다 그러면은 카드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한도 계산은 누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은 나이는 상관없고요. 소득만 보시면 되고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고요. 국가에 도움되는 건 법적. 그 다음에 저거 어디 갔냐?
종교단체,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친회, 동창회, 노인정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는 친목단체라 안 됩니다. 왜냐면 기부라는 건 친목단체한테 놀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왜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좋은 일에 뭐 해라? 써라. 근데 이대로 나가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 기부 안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한 꽤 오래 됐는데 기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기부한 돈 가지고 지들 먹고 사는데 쓴 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저도 한 29, 30, 30대 초반까지는 헌혈도 종종 했었어요. 근데 헌혈도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저기 홍대에 있는 쪽에서 일을 했었어 갖고 저기 신촌에 있는 헌혈하러 갔거든요. 근데 인천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에요. 바다가 가까워서. 그래서 아무 데나 가면 헌혈이 안 돼요. 그 기계가 따로 있어요. 피만 뽑는 게 아니고 피 안에 그 들어있는 혈소판인가 뭐를 빼는 기계가 있는 데에서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찮아서 그거 또 안 해요. 이제 헌혈도. 처음 들었죠? 그 당시에는 솔직히 한 3, 4개월에 한 번씩 피 뽑았거든요. 친구놈도 끌고 가갖고 같이 막 뽑게 하고 한참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에이씨 귀찮아. 그것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이후로는 헌혈 안 해요.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인데 법정 기부금입니다. 왜냐하면 적십자 단체가 국가와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 국방헌금 되고요. 국방헌금은 국가에 좋은 일이니까 법정이고요. 교회는 뭐예요? 종교단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데 프로그램 들어가면 다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63번에 기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얘기 듣고 별로야 그랬고 그냥 안 했죠. 인천에 사는 게 죄인가? 돼버려갖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위에쯤에 구법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법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0.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종교단체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다가 얼마요? 100만원.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꽤 여러 가지를 줘요. 그럼 그걸 보고 얘는 넣어도 돼, 얘는 넣으면 안 돼. 구별해서 넣어야 되는 건 맞는 칸에다 넣고 안 넣는 건 안 넣고 그렇게 해갖고 몇 개 맞았냐에 따라서 몇 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보험료 몇 점, 의료비 몇 점, 교육비 몇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2개니까 뭐 2점, 의료비는 하나니까 1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점인지 우리한테 오픈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예측치예요. 왜냐면 예전에 딱 2번 과거에 오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파트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요 파트 다 맞추면 몇 점, 요 파트 다 맞추면 몇 점. 근데 그 파트 안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 이런 식으로 계산이 한 2번 정도인가 3번 정도 오픈된 적이 있어서 예측을 하기에는 만약에 10점인데 5개 넣어야 돼. 그러면 하나당 몇 점이요? 2점 정도 되겠지.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건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